김포시로부터 촉발된 서울 편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광명과 과천 등 접경 도시에서도 서울 편입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의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한 피해액이 1,300억 원에 달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무기한 특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흥 지역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오염된 토양이 불법으로 반출됐습니다. 취재 결과 오염된 토양에선 기준치를 최대 4.5배나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김포시로부터 시작된 서울 편입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명이나 과천 같은 접경 도시에서도 서울로 편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도의회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선 서울 시민도 원하지 않을 거라며 경기 북도 신설에 걸림돌만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지역 도시에 서울 편입 논란이 확산하자 중국 출장 중이던 김동연 지사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법률과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인 주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마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내던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정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로지 정치 계산수만 남았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원할지도 의심스럽고 경기 북도 신설에만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당을 초월해서 빠른 시간에 분도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근에 있는 시군들이 다 서울로 가겠다 그럽니다.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뭉쳐야 됩니다. 하지만 서울과 인접한 광명과 과천 같은 소도시는 총선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는 좁은 골목길을 두고 서울 금천과 구록으로 나뉘는 지역이 있고 같은 동네 학생들이 한쪽은 경기, 한쪽은 서울로 진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번호도 서울 지역번호를 사용하고 사실상 서울을 생활권으로 살고 있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이제 틀리지. 금천구나 광명이나 사는 게 한 동네 같아요. 서울 대공원이 있는 과천시도 서울 편입 주장이 나오는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최근에는 서울 우면지구 개발로 과천시와 서초구가 바로 접하게 되면서 서초구 편입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17대 총선을 전후해 서초구 편입 주장이 나온 바 있지만 선거구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서울과 접한 다른 소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정원 감축, 예산 감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편 도의회에선 민주당이 먼저 공식 논평을 내고 서울 편입 주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의원 연찬회 일정 등을 들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안양 지역에서도 서울 편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차라리 서울 민국으로 가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최 시장은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 주장은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을 거론한 곳은 김포시입니다. 여기에다 안양과 과천 등 다른 지역도 이름에 오르자 지자체장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인 부산 남구갑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에 고양과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와 광명 등도 주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혁 국민의힘 일산 동구 당협위원장도 고양시도 편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과천과 안양의 서울 편입론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지자체 10여 곳의 서울 편입설이 나오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 시장은 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주장은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 또 지방자치를 강화시켰다고 그랬는데 이건 오로지 서울만을 위한 정책이냐는 생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서울민국이라는 표현이 훨씬 앞으로 적절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굉장히 유감과 함께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총선용 전략으로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건 민민 갈등과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최 시장은 지금도 비대한 서울을 더 넓히겠다는 건 지방 소멸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울을 연접하고 있는 도시가 10개 지자체가 넘지요. 안양도 우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문제다. 정치인 한 명이 딱 뱉어놨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민 갈등, 지역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분열만 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발로 시작된 경기 지역 지자체의 서울 편입.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이 5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임차인들은 예상 피해 규모가 1,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수원뿐 아니라 대전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무기한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차인들은 예상 피해액이 1,29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임대인 정모 씨 일가의 개인 법인 소유 건물이 52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에 44개, 화성 6개, 용인과 양평에 1개씩입니다. 대책위는 대부분 건물이 근저당 금액이 높아 보증금을 예상 피해액으로 환산했다며 확인 중인 건물까지 더해지면 피해액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 일가와 관련해 경기 남부경찰청에 접수된 피해 액수는 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정 씨 일가 3명을 포함해 임대인 4명과 부동산 중개 관련자 등 모두 26명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벌여온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 기간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무기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세 피해에 대한 상담 역량을 한층 더 보강하는 한편 그동안 취약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다가구 임차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면밀히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최근 야당이 임차인들의 요구를 담아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BTV 뉴스 박희부입니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약속해 지난주로 예고됐던 버스노조 파업을 막았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시내버스 6,200대를 준공영제로 전환할 계획인데요.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지 일주일. 버스노조와 경기도 버스회사가 맺은 주요 협약에는 내년부터 준공영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7월 발표한 준공영제 계획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버스노조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전환하겠다고 밝힌 버스는 총 1,200대인데 필요한 예산이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에 한 지금 예산 2천억 정도 세워질 거예요. 큰 대책입니다. 저희 도가 30%고 시군이 70%고요. 예산 투입은 내년으로 끝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2025년 4,200억 원을 버스 준공영제 확대에 투입하고 이후 매년 준공영제에만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에 난색을 보입니다. 지금 도시군이 공공관리제를 해야 된다는 거에선 동의를 다 해요. 시군의 입장은 도가 큰 집이니까 돈을 좀 더 내주면 안 될까? 이게 지금 시군의 많은 시군들이 하는 얘기고. 경기도의회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 조례에는 준공영제 예산의 주요 투입처인 적자 보전을 좀 더 투명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것을 관리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현재 제도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 이와 함께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적자 노선 지원과 환승 할인 손실 지원 등의 재정 지원 제도를 2027년 폐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시흥 지역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오염된 토양을 불법으로 반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염된 토양에선 기준치를 최대 4.5배나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는데요. 관리 주체인 시흥시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흥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과거 소규모 공장과 상가가 밀집해 있던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장이 들어섰던 곳의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시류를 채취해 토양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한 아연이 검출됐습니다. 문제를 파악한 시흥시는 지난달 14일 시행사에 토양 오염 정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체가 불법 행위를 자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토양 오염 정밀 조사 명령이 내려간 상태에서는 일체 장비로 굴착하든지 교란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이게 불법이죠. 관련법에 따라 오염된 토양은 정화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또 오염 토양을 외부에 반출해선 안 되는데 현장에서 빠져나간 트럭이 수차례 폐기물 업체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염된 토양은 시흥에서 이곳 인천으로 넘어와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 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 오염 농도를 낮춰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선 흙을 판에 나르며 섞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업체 관계자는 답변을 피하며 시행사를 통해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해드릴 거는 없고요. 저희가 시행사 쪽에 해가지고 요 연락처를 기자님 연락처를 전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는 관리감독 주체인 시흥시의 미온적인 행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기관에서는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가 들어오고 토양 정화 명령이 내려가서 정화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 내 공사를 금지를 시켜야만 되는데도 한마디로 직무유기한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시흥시 관계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뒤늦게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염된 토양이다 보니까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우려가 되긴 건 맞는 것 같아요. 위반한 게 있으면 조치를 하고 법이 없다가 하더라도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업체한테 전달해가지고 환경에 문제 없게끔. 한편 오염 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지난달 29일은 서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역마다 다중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수원시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 자동으로 인파 밀집도를 분석하는 AI 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헬로윈 축제가 열렸던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 거리. 폭이 3m에 불과한 좁은 골목에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한 채 갇혀버린 인파는 뒷열에서 밀치자 우르르 넘어졌고 150여 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엔 가로 세로 1m 공간에 11명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이 가로 세로 1m 공간에 6에서 7명 정도가 몰려 있음을 감안하면 당시 현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가 참사 1주기를 맞아 다중 밀집 사고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동으로 밀집도를 분석할 수 있는 AI 카메라를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 설치한 겁니다. AI 카메라에서 사람 수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설정한 값 이상 되면은 그 데이터를 저희 쪽에 보내주면 알람을 띄워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수원시 AI 카메라는 면적 1제곱미터 공간에 3.25명 이상이 몰리면 심각한 단계로 파악하고 자동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경고를 접수한 수원시 재난종합상황실은 현장 스피커를 통해 위험함을 알리고 경찰, 소방과 연계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수원시는 행공동과 수원역 로데오 거리, 인계동 나해석 거리에 AI 카메라 26대를 설치하고 지난달 중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요즘 맨발 걷기 열풍이죠. 산이나 공원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효과를 본 사람도 많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발에 생긴 작은 상처나 물집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지난달 조성된 광교 호수공원 황톳길. 평일 오전이지만 많은 사람이 황톳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발에 묻은 황토를 씻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이거 걸으면서 제가 약간의 불면증이 있었는데 잠을 한 번 정도 깨고 그냥 잤거든요.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살 걷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소근육을 움직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다만 딱딱한 바닥을 걷다 보니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황토길을 했는데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좀 무릎이나 이 발바닥에 조금 약간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맨발 걷기가 일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걷는 운동의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처가 나기 쉬운 맨발보다는 신발을 신고 걷는 게 낫다는 겁니다.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당뇨 합병증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그 발 쪽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에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그 상처의 세균감을 잘 느끼고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당뇨주포나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세균 감염에 대한 치료가 더 어렵고 전문가는 맨발 걷기를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바닥의 뾰족함이 잘 보이는 맨발 걷기 코스를 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맨발 걷기 중에 통증이 있으면 그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문의는 만약 맨발 걷기를 한 뒤 발에 상처가 났을 때는 즉각 근처 병원을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뭐 조깅이나 이런 운동들이 그 사람 족부에 이제 괜찮은 상태다 한다면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병통치약처럼 권장되고 있는 맨발 걷기. 과한 운동은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하고 맨발보다는 걷기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BTV 뉴스 백찬현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우리 집에 불이나 창밖으로 연기가 올라와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옥상 대피 공간이 있다면 그곳으로 대피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상층이라고 해서 옥상 대피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인데요. 최상층에 옥상 대피 공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옥상 피난시설 3종을 따라가서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옥상 피난시설 3종이 대체 뭐냐고요? 피난 안내 테이프,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 옥상 출입문 안내 표지입니다. 피난 안내 테이프는 피난 경로를 따라서 바닥이나 벽에부터 우리의 피난 경로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난 안내 테이프를 따라가서 보면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만나게 된다면 바로 멈춰주세요. 이 시설은
피난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시설입니다. 그때는 다시 피난 안내 테이프를 따라서 정확한 출입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화재 대피문, 옥상 출입문 등이 기재된 옥상 출입문 안내 표지가 붙은 이 문이 바로 진짜 옥상 출입문입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서 대피 공간으로 나간다면 안전한 옥상 대피 완료! 화재가 나면 누구나 당황스럽죠. 그때 옥상 대피를 해야 한다면 옥상 피난시설 3종을 따라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손윤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옥상이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 공간으로 사용되는데요. 화염과 연기를 피해 옥상까지 올라갔지만 옥상문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경기도 군포시에서 4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아파트 화재입니다. 4명 중 2명은 옥상으로 대피하려다 옥상문을 찾지 못해 옥상문 근처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최근 3년간 경기 지역 아파트 화재는 3,536건이 발생했고 48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40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화재의 사망자 48명 중 19%를 차지하는 9명은 피난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시 신속하게 옥상을 찾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피난시설 3종, 옥상 피난문 안내 표지, 피난 안내 테이프,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를 설치해 피난 중 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건물 옥상 출입문 위치와 정보를 미리 숙지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구축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정보 제공 홈페이지를 통해 옥상 출입문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옥상 출입문 위치, 지붕 형태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대비는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